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로 비상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의 장기간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시급한 예산과 입법을 처리해야 될 국회 정지 상태는 대한민국의 국정 중단 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긴급한 민생 추경을 처리해야 할 6월 국회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하여 시한을 5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를 도출.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미래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가를 번번이 방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무쌍한 입장이 합의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2배, 3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민생을 걸고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야당이 국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전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3차 추경은 비상 상황에 대한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추경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상 추경 심사를 한 달간 지속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3차 추경은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과 지역 상권을 살리고 K방역과 미래를 준비하는 위기 극복 필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K방역 산업 육성과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2조 5천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예산,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백신 R&D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숙박, 관광, 문화, 외식 등 8대 할인 소비 쿠폰 제공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한 3조 7천억 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8조 9천억도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는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입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은 남과 북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2006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2019년 7월 미국 연방하원의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 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담았습니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입니다. 분단 이후 75년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칸나 의원 등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침 얼마 전 173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길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